정교 분리는 환상일 뿐이다. 나는 항상 의식과 그것의 현현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다. 한 번은 콜로라도의 블랑카피크에서 야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몰아친 폭풍우 때문에 차 안에서 일을 해야 했다. 거기서 나는 무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테크닉을 행했고 마음속으로 마치 메르카바처럼 서로 반대로 회전하는 두 개의 디스크들을 그리면서 그 지역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기 시작했다. 일순간 우리의 차는 반중력 부양 상태로 떠올랐다. 근처의 다른 차들도 똑같이 했다. 동료가 물었다. 원 세상에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린 그냥 의식이 할 수 있는 일을 즐기고 있을 뿐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다. 하지만 지구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우리는 100년 전처럼 아직도 대부분의 전기를 얻기 위해 석탄을 때우고 있다. 인간의 진화는 무지와 탐욕에 힘들어 100년 동안 정체되어 왔다. 이제 지구를 위해 일해야만 한다. 붓다가 한 남자를 만났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 남자는 물 위를 걸어 개울을 건너는 법을 배우기 위해 30년을 소모했다. 그 근처에는 다리가 있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성취를 무척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깨달은 이시여 보소서. 그리고 그는 물 위를 걸어서 개울 건너로 갔다. 붓다는 다리를 건너가서 말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대는 물 위를 걷기 위해 30년을 쓰는 대신 다리로 개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런 능력들이 놀랍지 않다고 말하려 함이 아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능력을 얻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기도 한다. 그동안 우리는 지구를 파괴하고 있고 우리 문명은 끝에 다다랐다. 그러므로 가장 커다란 임무가 눈앞에 있다면 중요한 일마저도 잠시 제쳐놓아야 한다. 의식의 이런 능력들은 마음의 본성과 물질의 본성, 그리고 그 어떤 물질도 의식과 완벽하고 완전하게 통합된 상태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자마자 재발된다. 아무것도 마음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단순히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변조하고 변화하고 공명하는 깨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로버트 얀 박사와 여러 사람들이 했던 다양한 실험으로 증명되었다. 그것은 모두가 비국소적이다. 거기에 시간과 공간의 장벽은 없다. 일단 이것을 이해하고 충분한 연습과 주의를 모으면 말 그대로 그 어떤 것이라도 이루게 된다. 이탈리아와 영국 그리고 프랑스에 간 적이 있었다. 교황청에서 파울라 해리스는 나와 몬시뇰 발두치의 만남을 주선했다. 그는 교황의 고위 신학자다. 우리는 면담을 위해 성 베드로 성당이 건너다 보이는 그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는 무척 귀족적이고 품이 있으며 무척 다정한 분으로 진정으로 영적인 멋진 분이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이 외계 존재들이 어떤 식으로 위협이 되거나 적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요. 그리고 우주 전체를 통틀어 인류보다 못한 존재는 있을 수 없지요. 나중에 그는 이런 말도 했다. 하나님은 이 행성 위의 지적인 존재들에게 그의 모든 희망을 다 걸 만큼 어리석지는 않으십니다. 베드로 성당과 교황청이 보이는 발코니에서 그는 말했다. 성하님의 승인 없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교황이 그에게 외계 문명의 실상에 대해 말하도록 지시했다는 의미다. 그는 이 주제에 대해 말하고 또 UFO가 실제하며 그들이 선한 존재들이라고 인식하도록 교황의 허락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우리는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내가 외계 비행선을 겨냥하는 무기를 우주 공간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몹시 흥분하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나는 교황청 천문학자와도 만났는데 그는 같은 이야기를 했고 UFO들과 외계 존재들이 실제한다고 알고 있었다. 우리는 교황청 내부의 카톨릭 신자 모임인 오프스데이의 내부에 있는 비밀 조직들을 알고 있는데 이들은 이 모든 주제들을 매우 어두운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교황청에서 다른 이들이 이 정보를 접하지 못하도록 떼어놓았다. 미국에서처럼 교황청 내부도 아주 복잡한 미로와 같고 분해되어 있다. 매우 비밀스럽다.
전통적인 종교 구조 속에 있는 교황청들과 교황청 고위 성직자들은 지금껏 자신들의 체제 안에 그런 어둠의 조직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동일한 모티브다. 종교 집단, 정치 집단, 과학 집단, 정보기관 또는 군대, 그 어디에 가도 이 모티브를 되풀이 된다. 이 모티브를 기억하기 바란다. 한 기관 안에서의 불법적이고 분획되어 있고 비밀스러운 활동의 모티브를 이해하고 그 과정을 또 하나의 프랙탈 구조로 확대해보면 이것은 전 세계로 확대된다. 로마에 머무는 동안 나는 몰타 기사단의 한 사람과 예수 비밀정보부와 교황청 비밀정보부의 한 대표도 만났다. 이 집단들은 이 주제와 관련된 전 세계적인 금융과 기술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그들은 이 계층에서 핵심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가 정부, 의회와 대통령 같은 정규적이고 전통적인 세계, 곧 밝은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제공했던 자료들을 요청했다. 물론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이런 말도 해주었다.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비밀과 비밀 권력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활동들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지는 다른 태도로 바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유익한 방법으로요. 그들은 아주 정중하게 경청했고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또 적잖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다. 몰타 기사단과 교황청 비밀정보 그리고 예수회 비밀정보부는 외계 존재에 관련 주제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카터 대통령이 직위 인수 과정에서 CIA 국장이던 조지 부시에게 가서 UFO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다. 부시는 딱 잘라 거절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으시다면 의회 조자국에서나 알아보시죠. 여기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현직 CIA 국장 조지 부시가 새로 당선된 미국 대통령에게 정보를 거부하고 있다. 이 일은 사실이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카터는 의회 조사국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했다. 그들은 법률 회사인 크리스틱 인스티튜드의 설립자이자 예수회의 워싱턴 DC 대표를 맡고 있던 변호사 다니엘 시한에게 교황청에서 이 정보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시한은 대통령 당선자를 대신하여 교황청과 접촉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당신이나 대통령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교황청의 비밀 도서관과 파일들에는 이 모든 주제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가 있다. 1994년 한 비밀 정보 내부자가 외계 기술 이전과 관리에 관한 문제라면 CIA 국장이나 미국 대통령보다는 어느 예수회 수사 집단에 물어보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내가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그가 전적으로 옳았다. 우리에게는 대서양에서 그들이 자기 이상 현상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한 해군 증인이 있다. 그들에게 자기 이상 현상이라는 것은 물속의 외계 비행체를 말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그들은 바닷속의 UFO를 찾기 위해 특별한 장치를 가진 핵 잠수함을 사용했다. 그들이 이 비밀 임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리무진 한 대가 들어오더니 정장 차림의 사내와 성직자 차림의 사제가 차에서 내렸다. 그들이 잠수함에 탑승하자 잠수함은 출발했고 그들은 온갖 지시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잠수함은 400에서 500노트의 속도로 다니는 거대한 외계 비행체를 여러 번 발견했던 지역으로 갔다. 이 UFO들은 물속의 제트기의 속도로 쌩쌩 다니면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갑자기 두 개의 UFO의 잠수함의 양쪽에서 다가왔고 잠수함의 모든 핵 추진 장치는 꺼져버렸다. 핵 잠수함은 앞으로도 뒤로도 그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그냥 거기에 멈춰서 있었다. 잠수함에는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 자료를 수집하는 정교한 전자장치가 있었다. 나중에 잠수함이 기지로 돌아왔을 때 이 모든 자료들은 취합되어 미국인이 아닌 그 사제에게 넘어갔다. 그는 교황청에서 나온 지시되고 교황청을 위해 특별 임무였다. 미 해군의 핵 잠수함을 사용해서 말이다.
그 증인이 이 일을 나에게 말해주기 전에는 그는 왜 가톨릭 사제가 그런 임무의 책임자 역할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 교회의 정치의 분리라는 신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신화일 뿐이다. 그림자 정부의 존재를 이해하는 사람들마저도 비밀스러운 종교적 이해관계들이 조직에 어느 정도 침투하고 있는지를 믿지 못한다. 이것이 정보에 대한 통제력이 유지되는 방법인 것이다. 진실은 그 자신을 감춘다. 달리 말하자면 여러분이 만일 입맛에 맞는 버전의 진실을 말하면 그것은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진실을 말해버리고 베일을 확 걷어버리면 그것은 믿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숨겨버린다. 하지만 가장 믿기 어려운 것들이야말로 바로 진실이다. 역설적인 방법으로 이 주제에 대한 진실은 전통적인 지혜와 신념의 밖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모든 진실을 말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지난 12년 동안 나에게는 투쟁이었다. 그런 수준의 비밀 정보를 알아내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대체 이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준의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2+2를 배우고 있는 유치원 아이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동시에 이 정보를 알면서도 그것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아주 힘든 일이다. 그래서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 나에 대한 신뢰를 잃을지라도. 우리는 그 알고리즘의 마지막 단계에 다가가고 있다.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로 인한 공개 청문회를 요구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가능성을 진지하게 조사하는 의회 의원들이 생긴 뒤에 일어난 9.11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 어젠다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테러리즘이 끝나면 이 알고리즘에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외계로부터의 꾸며진 위협이다. 비밀 메타 정부가 내놓을 마지막 카드는 외계 존재들과 관련된 외계로부터의 거짓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알고리즘의 마지막에 아주 가까이 왔다. 시간은 진실에 대해 침묵하는 사치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이 금지된 진실일지라도 말이다. 무대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9.11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주류의 사람들은 무대 뒤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기 시작했다. 어떤 불길한 조작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나는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들을 제쳐놓고서 그것이 음모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다. 내가 가졌던 유일한 질문은 이것이었다. 언제쯤이나 이것들을 모두 깨어서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그에게 귀에 대고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세요. 그리고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외계 존재들을 두려워하도록 세뇌되어 외계 문명에 대항하는 스타워즈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이들 비밀스러운 특별한 이해관계들은 평화와 희망으로 세상을 홍합하려는 대신 두려움으로 세상을 통합하고 통제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우리 진화의 여정에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과 정반대의 방향이다. 그러므로 그런 노력들은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고 좋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 비밀 프로젝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은 초극비의 검은 프로젝트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 것이다. 정부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 또 그 가운데 일부는 그 프로젝트들이 독립된 불법적이고 잘못된 프로젝트들에 연관된 가능성과 첨단 에너지 시스템과 UFO를 다루는 기업 및 군산업 연구소의 복합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눈 떴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더 적은 사람들의 집합에 들어가게 되었다. 곧 이들 불법 집단의 일부는 UFO처럼 보이는 완전 가공되는 장치들을 갖고 있고 외계인처럼 보이는 인공생명체들을 만들었으며 외계인 납치라고 부르는 사건들을 날조하고 있고 가축을 도살함으로써 대중과 UFO 문화, 대중매체, 공상과학소설, 애호가 같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라는 씨앗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또 그보다 더 적은 사람들은 무대 뒤에서 당겨지고 있는 줄이 초국가적이며 히틀러의 출연 배우에 있던 툴레와 다를 바 없는 파시스트 지향의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제3제국 동안에는 공경연하게 하지 못했던 일을 그들은 은밀하게 해왔다.
그리고 종이 클립 작전을 통해 우리는 그들을 미국으로 데려와서 항공우주산업과 CIA에 심어 넣었다.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는 장악하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사회주의 파시스트의 노력은 지하 활동을 통해 그때부터 계속되어 왔다. 이제는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진 세상에서 권력을 강화하려는 그들의 시도가 대규모로 드러나는 광경을 우리는 이제 막 목격하려 하고 있다. 한편으로 그들은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실은 확인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권력 구조에 의해 비밀리에 운영되는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되는 사회의 가짜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런 사실들이 충격적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이에 대해 내가 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지식과 진실이며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서 더 이상 속지 않게 하는 일이다. 이 비밀 어젠다를 가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집단적인 무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모든 이들을 잘못된 신념 체계와 물질주의에 푹 빠져 있도록 잘못 교육시키고 부정적으로 교육시키며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다양한 물질적 중독과 혼합된 거짓 신념 체계에 의해 대중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하지만 가슴과 가슴으로 공유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지구와 그녀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좋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설명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두 극단의 시대를 살고 있다. 칠흑 같은 어둠과 광명의 빛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 말이다. 우리는 진실로 놀라운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국방부, 백악관, 그리고 CIA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초국비 어젠다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들은 기계의 톱내받기에 불과하며 역시 무지의 희생자들이다. 대부분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기계의 부속으로 끼워져 들어갔을 뿐인 선량한 사람들이며 그런 지식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이 지식을 정부와 군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는 이 정보들을 그런 조직들로 실어 보냈고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속아 왔음을 알아차리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다. 9.11이 생기기 직전 나는 오리건주에서 강의하고 있었다. 강의가 끝나고 자신의 경력 전체를 군에서 일했던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친구 한 명과 같이 있었고 무척 조심스러워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자 우리 프로젝트의 자원봉사자인 조단 피츠가 이 사람들이 나와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알려주었다. 한 사람은 RJ라고 부르겠다. 이른 나이일 때부터 군에 몸담아 왔고 1960년대에 이들 비밀 프로젝트들에 이끌려 들어갔다. 그가 일했던 한 프로젝트는 우주로부터의 스파이 기술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기술은 놀라울 만큼 발달해서 우주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감청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감시할 수 있었다. 이것이 1960년대에 있었던 일이다. 저 밖에 있는 그 기술들은 뉴스에서 보도되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앞선 것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오사마 빈 라덴이 어디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할 때 나는 웃는다. 그렇다. 다 거짓말이다. 제발 우리를 얼마나 바보로 여기는 건가. 그러나 이 문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자. RJ는 그가 가진 기술 때문에 이 프로젝트들에 점점 더 깊이 끌려 들어갔고 결국 UFO를 다루는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께서는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화된 생명체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는 탁자에서 물러나 앉으며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가짜 외계인들에 관한 일을 했던 10여 명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걸 말하면 사람들은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할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이 미국과 오스트리아에서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해 말해 주었다. 우리에게는 작동 가능한 외계의 장치들이 있었고 반중력 비행선을 만들 정도의 첨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나는 초자원적으로 작동하는 것들도 봤습니다. 시간을 앞서 갈 수도 있고 거슬러 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모든 종류의 것들을 봤습니다. RJ는 말했다. 내가 사람들이 납치 현상이라고 부르는 많은 일들을 실행하는 프로젝트들을 취합하는 일을 했었다는 사실을 대부분이 모릅니다. 우린 사람들이 외계인을 접촉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납치 사건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내가 일했던 한 곳은 지하에 있었는데 거기에 컨테이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로 다른 발달 단계의 배양기에서 자라고 있는 이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또 이 생명체들은 사람들이 보통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RJ는 이들 인공 생명체들의 몇 세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공 외계인들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었고 이 나치 같은 유전 실험들을 1940년대, 1950년대부터 그가 이 프로젝트들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하고 있었다. 이 가짜 외계인들은 거의 기록 보관서처럼 모두 열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최신의 것은 정말 훌륭하고 그럴듯하다고 말했다. 물론 우리는 이것들은 인조인간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외계 우주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태워 인간의 지위를 받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조작극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아주 정교함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RJ는 몰랐다. 그는 대부분의 UFO 연구자들처럼 나도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요, 나는 이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물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UFO 같은 것들이 진짜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요. 네, 선생님, 처지가 이해되는군요. 그가 계속했다. 선생께서 이것을 알고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도 알고 있나요? 이 생명체들의 많은 수가 전 세계에 있는 시설들에 있습니다. 아마존 정글, 오스트레일리아와 여러 오지에 있습니다. 마침내 저는 점점 더 깊은 레벨의 위치에 배속되었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이 장소에 배치되기 전에 그들은 나를 한 단계 높은 프로그램에 집어넣었습니다. 정말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는 악마적인 가입식을 목격했노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피를 나누었고 거기에 희생양과 고문이 있었다. 그는 악마 숭배와 악마적 희생 그리고 피에 굶주린 양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프로그램에 적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 레벨에 오르자 루시퍼에게 서약을 해야 했다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 말해준 사람이 그가 처음은 아니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파인갭으로 옮겨졌고 그것은 가장 신기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